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이제 다음 달 이제 미국 축구가 또 개막을 합니다. 또 많이들 또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제 뭐 전체적인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또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5개월간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스포츠 분석은 최초로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목표는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달성과 그리고 10연승 이상 기록 10번 달성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올해도 많이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하나 링크 다 따서 남겨놨습니다. 댓글창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누르시고 날짜부터 내용들 그리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데이터도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참고하셔서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셔도 답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하루나 또는 뭐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잘라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도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카카오톡 발송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이렇게 또 숲TV에서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주간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해외축구 구간에서는 역시나 해외축구입니다. 3폴 어제 제가 주력을 간만에 한번 썼죠. 추가 주력까지 제가 빨간 색깔 그러니까 주력급으로 추천을 해드리면서 3폴 라인까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깔끔하게 또 3폴 주력 가지고 왔습니다. 7연승입니다. 휴방 기간 동안에 6연승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또 한번 7연승 3폴로 깔끔하게 가져왔고요. 어제는 뭐 제가 챙겨드렸던 고배당 또한 제가 어제 안전하게 8배당으로 두 개 가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자 했는데 역시나 올킬 났습니다. 뭐 피사 무도 제가 가장 좀 쎄하게 봤던 경기였는데 좋았고 프랑크푸르트 오바 뭐 푸건 했고 로리앙 역배는 제가 이거 역배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S 마인도 충분히 1마해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전부 다 근거 있는 적중이었던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그러면 첫 번째 BNK랑 삼성생명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도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간이 어렵습니다. 주간이 어려운 이유가 뭐 경기가 어려운 건 아니죠. 다 쉽죠. 경기는 내 경기가 다 쉬운데 이제 문제가 배당 메리트가 좀 안 나오는 경기들이 많아서 형들이 조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골라가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BNK랑 삼성생명입니다. BNK 직전 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64대 66 아직 패배를 했는데 근데 여자농구가 지금 진짜 점수가 너무 잘 나와요. 그죠? 선수들의 컨디션들이 다 좋은 건지 아니면 템포가 빨라진 건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특정 경기들이 워낙 잘 나와주고 있다. 어제도 뭐 진짜 뭐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뭐 남자농구급으로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그만큼 여자농구가 좀 점수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BNK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BNK는 근데 원래도 구조 자체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사실 전부 다 두 자릿수 득점이 가능한 자원들이었잖아요. 뭐 안혜지도 직전 경기 15득점, 이소희가 15득점으로 이 외곽 구간에서 역시나 합작 30득점 정도가 나왔고요. 박혜진 선수도 최근에 보면은 뭐 박혜진의 사실 포지션이 다득점을 하는 포지션은 아니니까 약간 볼 잘 만지고 외곽에 볼 돌려주는 베테랑의 느낌인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9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잘해줬고 특히나 김소니아 뭐 BNK의 사실
득점의 핵이죠. 뭐 19득점과 이게 10개의 리바운드까지. 잘합니다. 3점 성공률도 거의 뭐 40%대 찍히는 경기들도 많고요. 그만큼 BNK의 힘은 역시나 이 외곽 그리고 득점 볼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의 문제점이 원래 삼성생명은 이제 두 가지가 좋은 팀이었죠. 포스트 수비와 그리고 외곽 3점이 좀 좋은 팀이었는데 NBA로 따지면 약간 보스턴이랑 결이 비슷한 팀이었어요. 워낙에 포스트 높이도 좋았고 외곽에서 뎁스가 좋은 팀이었다 보니까 또 젊은 팀이었다 보니까 3점도 좀 잘 들어가는 편이었는데 이번 시즌 삼성생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포스트 수비는 안 되고요. 외곽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득점 볼륨이 조금 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삼성생명을 경기를 보다 보면은 좀 우라통이 터지는 게 뭐냐면 보통 뭐 이제 여자 농구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쉬운 걸 못 넣어요. 이지 레이업 놓친다라거나 아니면 노마크 찬스 이제 튕겨낸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턴오버 얘들이 삼성생명이 턴오버가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턴오버도 너무나도 많다. 그런 와중에서 3점 최근에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BNK가 좀 압도적으로 좋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남자 농구였으면은 오늘 BNK가 한 1.2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는 많이 나는 경기인데 어쨌든 여자 농구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의 어떤 개인 컨디션도 중요하다 보니까 1.34 정도를 이제 쥐어준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거는 BNK가 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BNK가 지려면은 이제 선수단들의 개인 컨디션들의 문제로 아마 득점 볼륨이 확 꺼졌을 경우에는 언더사이즈와 함께 패배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BNK 승리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인슨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언더를 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BNK 입장에서도 지금 뭐 평균 득점이 너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여자 농구가 워낙 많은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129.5점은 여러분들 여자 농구 치고는 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랑 하나은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불복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간 경기들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배당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이 이제 보통은 그래도 뭐 1.5점에서 1.6은 형성이 좀 되어줘야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만들 때 3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4배, 뭐 2폴 조합을 가져가더라도 한 2.5에서 3배 이 정도는 꾹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쪽 다 배당 메리트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경기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뭐 더 잘 터지는 놈들이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은 게 바뀌었죠. 그래도 우리은행이 이번 시즌 초중반에 많이 어려웠던 이유가 득점 루트가 너무 안정적이다. 보통은 김단비 선수 위주로 게임을 하다가 또 이제 시즌 초 중반쯤에 한 명이 합류를 했죠. 이명관이 합류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제 이명관 선수와 김단비가 함께하는 농구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명이 합류를 했어. 아야노가 합류하게 되면서 그래도 김단비가 안 터지면 이명관, 명관이가 안 터지면은 아야노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요. 시즌 중반이 돼서 이 선수 이민지까지 합류를 합니다. 근데 와 이민지는 너무 잘해요. 제가 볼 때 이민지는 진짜 여자 농구를 이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합니다. 어쨌든 루키 선수가 이렇게까지 득점 감각 그리고 뭐 슈팅 센스가 좋지가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어쨌든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은행의 이민지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뭐 빅4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득점 자원이 4명이 좀 이제 든든하게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위성우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득점 루트가 다양한 상태의 우리은행 그리고 위성우 감독의 전술은 저는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우리은행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하나은행처럼 공격력은 훌륭하지만 이 수비에 대한 템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좀 더 우리은행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하나은행에게 명확하게 눈에 띄게 밀리는 건 리바운드입니다. 우리은행도 최근에 보면은 리바운드 관리를 단속을 잘해주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우리은행은 높이 자체가 워낙에 낮은 이제 스몰 라인업 형태의 팀이다 보니까 리바운드 문제가 늘 고질병으로 따라오기는 해요. 어쨌든 하나은행도 직전 경기 보시면은
그 BNK 상대로도 어쨌든 리바운드를 10개나 이제 우위를 점하기도 했고, 또 이제 하나은행의 이번 시즌 강점이잖아요. 지난이 포스트에서 단단하게 지켜주면서 외곽의 박소희의 어쨌든 3점 외곽 능력, 직전 경기도 진한과 박소희 선수 두 명이서 합작 40득점. 1번과 5번이 잘 풀리는 팀은 웬만하면 농구를 못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 일단 이 형이 이렇게 봅니다. 언더가 날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가 또 우리은행이 또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하나은행이 지금 받은 배당이 1.48 정도인데, 그러니까 받은 배당에 비해서 핸디캡 2.5는 생각보다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은행 역배, 오히려 저는 이거 역마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역 5마인까지도. 그리고 프랜스 마지막으로 오버까지. 그러니까 역배가 너무 좋습니다. 어제 뭐 로리앙 역배처럼 너무 좋습니다가 아니라 배당적인 메리트로 측면을 했을 좀 접근을 했을 때 메리트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우리은행 역배 프랜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깜매기 형님도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릴게요. 발송 완료. 자, 다음은 배구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형들 바로 이어서 갈게요. 근데 오늘 배구는 여러분들 이미 가져갈 게 형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배구가 진짜 배당 메리트가 없는 경기긴 한데, 자,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화재는 뭐 도산지까지 빠지게 되면서 얘들은 팀이 아니에요. 지금 그 직전 경기 현대캐피탈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따라갑니다. 이게 그래도 배구라는 건 여러분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주고받는 이제 턴식의 경기 스포츠이기 때문에 연속 득점이라는 게 필요하고 따라가는 흐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삼성화재는 보면은 직전 경기 현대캐피탈전에서도 완전 못하진 않았어요. 은근 따라가는 흐름들이 좀 있었었는데 못 따라가요. 그 한계가 좀 분명해. 그러니까 연속 득점을 너무나 많이 내어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블로킹 때문입니다. 배구는 여러분들 연속 득점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블로킹, 그리고 리시브, 그리고 수비 능력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직전 턴에서 점수를 냈을 때는 우리가 서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팀이 서브를 했을 때 상대 팀이 그거를 받고 공격을 했을 때 배구라는 거는 턴오버제긴 합니다만 우리도 수비를 할 때 공격을 할 수가 있어. 뭘로? 블로킹으로. 그러면서 연속 득점을 가지고 오는 건데, 삼성화재는 그게 안 돼요. 아예 블로킹에선 지금 그냥 완패입니다. 완패.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아예 그냥 메리트가 없는 경기를 너무나도 많이 해주고 있기도 하고, 물론 현대캐피탈이 블로킹 명가기 때문에 차이가 더 났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블로킹에서 아예 경쟁력이 없고요. 또 하나가 리시브 라인이죠. 거의 뭐 리시브가 거의 붕괴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기도 하고, 어쨌든 도산지가 이제 뭐 계속해서 뭐 감기 몸살이라고 했긴 했는데, 뭐 좀 경기력에 대한 이제 기복들, 그리고 출전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터가 흔들리고 있는 팀,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는 팀, 블로킹이 안 되는 팀, 수비가 완전 이제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삼성화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OK저축은행의 가장 큰 강점이잖아요. 직전 경기 대한항공을 잡아낼 때도 보면은 어쨌든 이제 몰빵 배구는 아니라는 거. 디미트로프라는 어쨌든 뭐 원톱, 사실상 이제 몰빵 배구를 했던 이제 OK저축은행이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 역시나 이제 디미트로프에 대한 어떤 공격 의존도를 많이 낮추게 되면서 좀 많이 퍼지게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전광인도 좋고 자지완도 좋고 뭐 5대2도 최근에 괜찮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10득점 이상씩도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국내 자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압도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OK저축은행도 심지어 또 블로킹 위주로, 블로킹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기를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삼성화재가 그래 뭐 비빌 수 있다고 쳐, 프랜슨까지 풀세트 비빌 수 있다고 진짜 그것도 근데 어려워요. 해봤자 4세트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는 OK저축은행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남자 배구가요, 이렇게 똥배당을 받고 푸근하게 들어왔던 적이 저는 거의 없었다고 기억이 되긴 하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우리카드 경기 다들 기억나시죠? 한국전력이랑. 그때도 보면은 우리 한국전력이 1.2배당까지 배당 떨어뜨려 놓고 풀세트 그때 또 패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배구는 전술 외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반승 나는 좀 안전한 이제 오늘 정배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OK저축은행 승리 가십시오. 이거는 삼성화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팀이라 OK저축은행 승, 그 다음에 마헨승 언더 4세트 정도에 한번 예상해 볼게요. 한 세트는 그래도 딸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퍼저축은행과 도로공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설명해드렸던 이제 남자 배구만큼이나 좀 차이가 많이 나왔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페퍼저축은행이 최근에 연패를 뭐 끊어냈다. 정관장전에서 그래도 승리를 거뒀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다만 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GS 칼텍스랑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도 실바의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페퍼저축은행도 직전 경기 팀이 잘했냐, 블로킹이 좋았냐, 수비가 좋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이가 그냥 개 돌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페퍼저축은행이 그래도 뭐 블로킹적인 측면에서 힘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만 그런적인 부분들을 다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페퍼저축은행의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선수들의 어쨌든 경쟁력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아 선수는 제가 볼 때 이제 은퇴를 좀 고민을 해봐도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공격 성공률이 10%대가 이번 시즌 벌써 5번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이제 국내 선수들의 공격 득점이 10득점을 넘는 선수들이 뭐 매 경기마다 나와봤자 뭐 한 명, 아니면 뭐 아예 없고 직전 경기처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이가 아니면은 페퍼저축은행의 득점 루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그만큼 도로공사라고 한다면 어쨌든 공격 효율 이런 부분에서 좀 가장 힘이 좀 좋은 그런 팀이고요. 뭐 일단은 모마 몰빵 배구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모마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도 하고, 뭐 사실 조이랑 모마 맞대결에서도 도로공사가 우위, 국내 선수들의 맞대결에서도 국내 선수들의 우위, 전반적으로 뭐 블로킹, 그 다음에 세터라인들, 뭐 수비 능력치들, 도로공사의 공수 밸런스는 이번 시즌 도로공사를 어쨌든 1위로 만들어주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다만 역시나 이것도 여자 스포츠이기 때문에 좀 흔들렸던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도로공사 승, 마헨승,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터져요, 여러분들. OK저축은행이나 도로공사나 둘 다 오늘 1.2배당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은 터집니다. 그거를 형들이 잘 골라가야 돼요. 뭘 선택을 하실지는 잘 골라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주간 프리뷰는 하고 나면 현타가 좀 온다 그러잖아. 그게 그 이유입니다. 이게 전술적으로 분석이 안 돼요, 형들. 주간 경기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호주 축구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 축구가 여러분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뭐 어제 사실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도 그 멜버른 오바 또 잘 가져와 드리기도 했고, 호주 축구가 조금씩은 이제 좀 득점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이번 시즌부터 호주 축구가 아무래도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 좀 재미없다라고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득점 흐름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웨스턴 시드니랑 그리고 뉴캐슬 제츠 경기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은 뉴캐슬 제츠의 최근에 강점과 단점은 명확합니다. 좋은 공격력과 좋지 못한 수비 능력인데 두 골을 넣고 두 골을 먹히는 팀이에요. 그게 뉴캐슬 제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스턴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워낙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는 팀인데, 최근에 보면은 3경기 동안 홈 경기에서 1득점을 했어요. 1득점. 그만큼 득점이 최근에 아예 안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 뭐 홈 경기에서 지금 승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턴 시드니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뭐 좋은 조직력,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있지 않다라는 거. 웬만하면 오늘도 풀 라인업으로 경기를 뛸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뉴캐슬을 상대로도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뭐 3년 동안 패배가 없었던 웨스턴 시드니였다 보니까 상대 전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캐슬 제츠 같은 경우에도
원래 호주 축구가 원정 경기를 못하는 팀들이 좀 많은 게 정상이긴 한데 뉴캐슬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잘합니다. 뒤에 후술 애들이 메가서도 원정 경기를 잘하거든요. 그만큼 뉴캐슬도 최근에 보면은 원정 경기를 잘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게 많은 득점과 많은 실점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득점에서 일단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자,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뉴캐슬 제츠가 이긴다면은 오버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언더 오버 균점이 3.5예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야. 뉴캐슬이 이긴다면 저는 2대1 승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이제 오바가 안 날 것 같고 언더로 가자니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고 왜냐면 뉴캐슬도 어쨌든 실점률이 크다 보니까 웨스턴 시드니는 득점이 안 나옵니다. 다만 어쨌든 뉴캐슬을 상대로 상대 전적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 자 이러다 보니 요거는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면 고배당으로 쓰는 경기입니다. 고배당으로 그러니까 웨스턴 시드니가 지진 않을 겁니다. 이제 무승부 아니면은 이기더라도 1점 차승, 벤무다 이렇게 보면서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경기라고 보겠고요. 3.5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언더를 한번 찍어보자. 어차피 웨스턴 시드니 지금 홈 경기에서 득점이 문제인 거고 또 뉴캐슬에게 잘 지진 않으니 0대0이나 1대1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2대1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언더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무승부에다가 웨스턴 시드니 헨무 그리고 언더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주력으로 가져갈 만한 게임은 아니고요. 이제 고배당이나 아니면 좀 적절하게 좀 잘 써먹어 볼 만한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다음은 센트럴 코스트 그리고 메가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서가 원정 경기를 일단 너무 잘합니다. 오늘 메가서가 원래 원정 경기를 잘하는 팀은 아닌데 최근에 보면은 메가서가 어쨌든 원정 경기 꾸준하게 득점들 나와주고 있고요. 메가서는 근데 원래도 공격력이 좋은 팀이었잖아요.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항상 공격력으로는 상위권에 위치되었던 팀이었는데 뭐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당 평균 2득점 이상씩, 멀티 득점 이상씩 꾸준하게 박아주고 있다. 또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메가서도 실점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여줍니다. 직전 경기 이제 시드니 전에서 0대3으로 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메가서는 뭐 화끈화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는 졌지만 오늘 경기는 또 다른 모습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트럴 코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홈 경기에서 좀 유독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홈 경기에서 수비값이 더 불안해지는 그런 편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경기라든 어쨌든 오바 경기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 센트럴 코스트도 직전 경기 퍼스글로리에게 무려 3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뭐 2.5점 지어줬습니다. 호주 축구에서 지금 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2.5점대를 쥐어줬다? 그러면 감사히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경기라고 좀 놓고 보고요. 뭐 어쨌든 양쪽 다 맞대결, 그러니까 항상 뭐 센트럴 코스트나 메가서나 맞대결에서도 항상 많은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오바 쪽 접근하면서 당연하게도 화력전이라고 한다면 센트럴 코스트보다는 그래도 메가서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메가서는 주포들 다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트럴 코스트도 뭐 득점 자원들은 대부분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이제 국대 아프리카 그 국대 차출로 인해서 좀 선수들이 많이 빠진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가서 승에다가 오바에다가 햄무 아니면 마헨인데 햄무가 나면 언더 같아요. 1대0 아니면 마헨 나면 오바 같습니다. 뭐 3대1이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햄무 아니면 마헨 일반 승만 보세요. 이게 일반 승 배당도 2배당이라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애들레이드 그리고 멜버른 빅토리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레이드가 이번 시즌 좀 불안한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흔들려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애들레이드는 이제 득점,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2위 모두 빠집니다. 주포들 다 빼고 오늘 경기를 해야 되는 애들레이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멜버른 빅토리가 애들레이드 뭐 담당 일진입니다. 워낙 강합니다. 이게 뭐 몇 경기 연속 패배, 몇 년 연속 패배가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승률이 좀 많이 높아요. 8할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멜버른 빅토리는 항상 애들레이드를 상대로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멜버른 빅토리는 매 시즌 꾸준합니다. 뭐 매 시즌 우승 후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그래도 멀티 득점씩은 꽂아주고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들레이드 이번 시즌 문제입니다. 수비가 안 돼요.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어쨌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저는 멜버른 빅토리가 오늘 받은 배당 2배당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더바로 접근하기에는 3.5 긴점이라서 아직까지 호주 축구는 뭐 물론 최근에 보면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3.5바를 건드리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그래도 배당이 맛있어요. 2.18 배당인가 아마 배당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은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바 접근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멜버른 승 먼저 볼게요. 로블님 멜버른 승 별풍선 먼저 100개 적중 보고 기원. 오바, 그 다음에 요거는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주 축구 3경기 그리고 배구 2경기, 국내 농구 2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뭐 주간 프리뷰는 여러분들 저도 항상 똑같지만 주간 프리뷰에는 많은 그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웬만하면 주간은 그냥 데이터를 형들 받아보십시오. 네. 이게 조합발이 중요한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간 경기는 그냥 재미로만 참고 정도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따 야간에 해외 축구 승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승부에다가 재밌게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재밌게 한번 또 이렇게 연승 그리고 올킬 같이 만들어 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바로 24시간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